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지와 다르게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연변 사람과 안쪽 사람 무엇이 다를까?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조선족을 크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자면 연변 사람과 비연변 사람, 비연변 사람이라면 산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연변은 벗어난 길림성 내 타 지역과 요령성, 훈용강성, 내몽골 이렇게 포함해서 심지어 뭐 산해관, 이남 다 포함해서 산재 지역이라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흔히 안쪽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쪽 사람. 예, 그래서 연변 사람과 안쪽 사람. 그러니까 안쪽 사람이라는 이 개념은 학술상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학술상에서는 안 쓰고 그냥 민간 정서에 의해서 안쪽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변 사람과 안쪽 사람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럼 무엇이 다를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좀 그 한국 엘리트 분들과 많이 접촉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 저한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연변 사람과 그 사람들은 뭐 안쪽 사람이나 이런 표현을 잘 모르죠. 그래서 연변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연변 사람과 연변 사람 아닌 사람들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다면서 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뭐 한국의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갈등처럼 그런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그 경상도 전라도 갈등하면 그 정치성적으로 많이 이용하죠. 뭐 그 보수 진보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서로 갈등을 많이 빚는데 우리 중국의 연변 사람과 비연변 사람 사이에는 정치적인 갈등은 없다. 다만 생활 정서상의 일부 갈등은 있었지 중국 내에서는 이것이 크게 갈등으로 이제 부화된 적은 없다. 한국에 와서 이상하게 그런 이제 갈등들이 드러나는데, 자, 그럼 우선 그 이 안쪽이란 그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이 안쪽이란 개념을 연변대학 그 조선어 학부 주임 역임하신 우상현 교수께서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안쪽이라는 개념은 연변 사람들이 그 자기네 스스로 이 바깥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쪽이랄까 이 안쪽 여기는 중심이고 연변 사람들이 여기서 하니까 이거 바깥이고 뭐 이래서 무슨 변두리 의식 갖고 뭐 어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는 오류입니다. 이 안쪽이라는 개념을 똑똑히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안쪽이라는 개념은 여기가 처음에 두만강 건너서 이렇게 만주를 갔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말하면 연변 이 지역에 이제 발을 붙이고 이렇게 사는데 주로 함경도 사람들 건너가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후에 점차 저희 평안도 황해도 뭐 이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연변은 산간지대로서 이제 개간지가 아주 경작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차니까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서 점점 이렇게 중국 내지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중국 내 여기 또 뭐 이렇게 시리술래 해서 압록강 건너 시리술래 해서 연행선 걸쳐서 이렇게 자리 잡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자리 잡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30-40년대 경상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흑룡강 더 안쪽, 그러니까 중국 내 안쪽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쪽이라는 게 무슨 중심이 이런 개념이 바깥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연변대학 교수가 뭐 이따위로 해서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게 안쪽이란 말이 나오는 거지 뭐 중심이고 바뀌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똑똑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 연변 사람하고 안쪽 사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거의 20년 전 일인데 제가 그 독산동에서 살 때 그 중국 식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우연하게 어떤 장면을 목격했냐면 한 분이 전화 통화하는데 야 상대에게 뭐라냐면 야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연변 사람이야 이러더라고.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연변 사람은 다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사람 다 연변 사람이다. 그 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건 연변 사람들 대명사 된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 사회생활 좀 많이 했는데
계속 이 그 흑룡강 사람들이 연변 사람들한테 어떤 그 편견이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다 제가 관심 갖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자, 그 안쪽 사람들이 연변 사람들 흉보는 게 많습니다. 뭐 연변 깍쟁이 어떻고, 그다음에 무슨 믿음 안 지키고 뭐 거짓말 잘하고 무슨 야비하고 무슨 뒤통수 치고 무슨 나무 이용 잘하고 뭐 잔머리 뭐 잘 굴리, 나쁘다는 건 다 연변 사람들 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연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다. 예? 그래서 그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안쪽 사람들이 연변 사람과 이제 선 볼 때, 뭐 처녀 총각이 뭐 결혼하려고 이제 선 볼 때, 뭐 연변 사람이면 30점 깎고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흑룡강 사람들 내에서 30점 깎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변 사람들 못마땅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예. 그러면, 연변 사람을 이제 연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 심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연변내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연변내기란 말을 들었을 때, 아, 연변 출신이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연변 출신을 연변내기 이렇게 표현한 줄 알았어요. 근데 후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생활하다 보니까 연변내기란 말은 연변 출신이란 말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나쁜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어떤 그런 대명사로서 비하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연변내기란 말이. 자, 그러면 이 연변 사람들에 대한 이런 편견이, 그러니까 무슨 뒤통수 잘 치고 무슨 거짓말하고 믿음 안 치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흑룡강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연변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흑룡강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데 보면 그 목단강이나 이제 해림, 그다음에 영안 이쪽에 그 연변과 가까운 사람들은 연변하고 왕래 많고 연변에 친구도 많고 연변에 뭐 산적도 있고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연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좀 덜해요. 영안, 뭐 목단강, 해림 이쪽 사람들은. 근데 그 연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거는 그 흑룡강 내에서 더 안쪽 사람들이, 뭐 감옥사나 저쪽에 더 이렇게 뭐 안쪽에 들어가면 뭐 벌리요, 무슨 뭐 개동이요, 개서요, 뭐 그쪽에 뭐 상지요, 이렇게 더 안을 들어갈수록 이제 그 이게 뭘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은 연변 가본 적도 없고, 가봤다 해도 뭐 며칠 동안 뭐 말 타고 구경식 그냥 가서 다녀왔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변 사람들과 뭐 크게 접촉도 안 하고, 또 연변 사람 친구 지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변 사람들의 편견이 더 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체험한 겁니다, 한국 와서. 자, 그러면 연변 사람은 안쪽 사람들에 대해 편견이 전혀 없을까? 그건 아닙니다. 연변 사람도 안쪽 사람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그 이제 변경이죠. 그 과거 사회주의 때 그 평양의 말을 표준해 가지고 교과서도 만들었죠. 그래서 또 민족 문화의 어떤 전통 문화라든지 뭐 음식 문화 여러 가지 이런 그 민족 문화를 포함해서 연변은 이 조선족 그 문화 메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예절 포함해서. 그래서 이 연변 사람들은 그 안쪽 사람들 보는 게, 안쪽 사람들은 안쪽에서 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민족적 색채가 퇴색됐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예, 예모 예절도 좀 약하고 이런 그 편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연변 사람들 안쪽 사람들에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민족심을 말할 때 흑룡강 사람들이 연변 사람들 더 강해요. 예를 들면 흑룡강 사람들은 그 한족하고 조선족 싸운다. 그러면 그 조선족 얼굴을 모르고 뭐 안면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같은 조선족이라 이유로 도와주고. 근데 연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뭐 피하거나 그냥 그래서 뭐 보고 말죠. 뭐 이런 거는 이제 흑룡강 사람들 더 심하고, 그 다음에 흑룡강 사람들 또 장점 뭐냐, 그 마을 사람들 단합 잘 돼 있어요. 또 친척 간에 뭐 단합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이 결혼식장이나 이런데 경조사에 제가 뭐 많이 다니는데 이래 가보면 흑룡강 사람들이 경조사에는 사람들 많이 모여요. 근데 연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연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따라 배울 점이에요. 자, 그럼 그 뭐 흑룡강 사람도 이런 저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흑룡강 사람
연변 사람도 단점이 있을 거고 흑룡강 사람들도 사람 모인데 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흑룡강 사람들의 연변 사람들의 깍쟁이라 표현한 저는 이걸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한 인간 집단의 성격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 환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자연 환경의 영향을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 왜 만만이냐? 그 황화 그 중하류 유역의 그 물이 수질이 나빠서 그 물을 끓여 마십니다. 그 물을 끓여 마시고 또 거기다 뭐 차를 타고 무슨 다도 어떻고 하면서 물이 한 모금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만만히 성격일 수밖에 없는 또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고 뭐나 이렇게 깔끔하고 그런 그 성격 갖고 있냐? 그것은 예로부터 태풍과 지진이 많고 경작지가 적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형성된 성격입니다. 그러면 연변 사람들이 왜 깍쟁이 됐을까? 깍쟁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때문에. 왜? 연변은 산간지대입니다. 백두산맥을 끼고 있는 산간지대. 무슨 얘기냐면 경작지가 적어요. 그래서 알뜰살뜰 가꾸지 않으면 그런 그 농사를 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뭐나 이렇게 풍부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연변 사람들, 저 안쪽 사람들이 그 연변에 뭐 친척이 있어가지고 이 군일에 이제 오게 되면 뭐 쬐꼼씩 차려놓고 무슨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뭐 비웃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 연변은 그 산간지대고 경작지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뜰살뜰 이제 그 영농하면서 그에 따라서 사람들 성격도 자라져요. 예. 그리고 그 먹을 게 풍부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인심도 넉넉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거는 이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또 흑룡강을 말하면 그 동부평원 지대죠. 제가 그 장충에서 하얼빈까지 이제 차 타고 가봤는데 자동차 타고 가봤는데 산이 별로 안 보여. 전부 다 평원이더라고. 그 하얼빈의 태양도라고 그 공원에 뭐 산처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거는 흙을 쌓아놓은 거예요. 자연산이 아니고 그 정도로 산이 적고 평원이 대부분 평원입니다. 그래서 그 동부평원은 말 그대로 그 곡창지대고 이제 그 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흑룡강에서도 사람들이 배모하는데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모내기를 안 해요. 그냥 배실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것을 산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변처럼 그렇게 알뜰살뜰 뭐 갖고 가지고 무슨 또 뭐 옮기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성격도 그 벼실 확 뿌리는 것처럼 성격도 뭐 그렇게 활달하게 되겠죠. 예? 연변 사람처럼 요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확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땅이 많고 또 그 뭐 채소 심는 뭐 이런 밭도 많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좀 넉넉하죠 연변에 비해서. 그래서 쌀떡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흑룡강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인심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뭐 군일에 뭐 흑룡강 사람들 많이 모인다든지 또 그 자기네 지역 사람들을 잘 뭉친다든지 이런 거 다 인심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어도 괜찮은데 이런 걸 한국 사람들한테 굳이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게요. 한국 사람들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끔 한때 그 한국에서 뭐 연변 사람들 뭐 취지가 연변 사람이 아니라는 뭐 그렇게 속인다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그리고 왜 그럴까? 자꾸 그 안쪽 사람들이 연변 사람들이 뭐 흉보 자꾸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된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뭐 인간이 모인 집단에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서로 다 이렇게 다 갖고 있는 성격들인데 굳이 딱 뭐 연변 사람 지칭해서 그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않냐. 특히 뭐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이런 볼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프로를 뭐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혹시 뭐 오해가 많을까봐 제가 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한 시청자가 여기 대해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